지금 우리가 한류 시대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실은 이제 한류 시대가 얘기하기 전에 뭐라고도 얘기하냐면은 불교의 명상의 시대가 됐다, 도래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세계 곳곳에서 불교의 명상이 유럽, 미국, 아메리카 여러 곳에서 아주 흥미를 하고 있고, 지금은 이제 학교에서도 선을 가르치거나 그냥 명상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렇게 가르치죠. 그러면서 스트레스를 없애게 한다, 또는 많은 우울증을 없애게 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묘하게도 한류가 세계화가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한류를 어떻게 가져가야 될 거냐, 그래서 그 주제를 가지고서 인류 위기 시대 때의 새로운 한류, 현재의 한류가 아니라 새로운 한류, 이제 그러면서 부제로 정신개혁의 문명사회를 이루어가는 새로운 정신문명의 한류가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봤어요. 주제는 괜찮죠? 그래서 뭐 목차는 이렇게 잡아봤는데 뭐 좀 지나가면서 봐봅시다. 내가 석천이를 잘 따라가야 돼. 격동의 시대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해요. 위기, 인류 위기다. 근데 그 인류 위기 현상을 쭉 한번 나름대로 해봤더니 한 5가지로 볼 수 있겠더라고. 지속적으로 문명 충돌 위기가 와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전쟁 위기라든지 식민지와 같은 형태,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죠. 지역 분쟁이 계속 일어나면서 난민들이 증가를 하고 있죠. 지금. 그리고 자연 파괴, 기후 위기, 이것이 이제 보통 지금 현재 우리가 가장 닥치진 않았더라도 가장 큰 위기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질병의 팬데믹 현상. 나도 경험을 해봤어. 그랬더니 에너지가 소진을 했더니 탁 걸려버리는 거야. 2주 동안 고생을 하고 겨우 났는데 힘할 테니까 없어. 에너지가 소진이 돼버리는 거야. 그러면서 아마 여러분들도 고생을 하고 많은 분들이 고생을 했으리라 생각이 드는데, 이런 형태를 일컬어서 우리 신종교의 개척자들 우리 경우에는 뭐라고 불렀냐면 병겁시대가 돌아온다. 병이 온 세상에 만연하는 병겁시대가 돌아온다. 그럴 때에 뭘로 해결할 수 있느냐, 그냥 지금까지 내려왔던 약방문 갖고는 안 된다. 다시 얘기하면 현재 의료 체계 갖고는 안 된다고 봐요. 현대 의학 체계가 좀 한계가 있다고 봐요. 그럼 무엇으로 근본적으로 치유할 거냐? 정신 위기 현상을 극복할 때 가능하다. 정신 문명이 새롭게 정착이 될 때에 이런 인류의 질병의 현상이 가능한, 위기가 극복이 가능하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것이 탈종교 시대, 정신 문명 위기가 돌아오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어. 그림만 보여줄게. 문명 충돌 위기가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죠. 9.11 테러가 일어났을 때 나는 이 장소를 바로 한 달 뒤에 내가 가봤어. 한 달 뒤에. 시체 타는 냄새가 뭐 5, 6천 명이 그냥 일시에 죽었기 때문에 한 달이 지났어도 시체 타는 냄새가 그냥 많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지. 그리고 난민 현상, 지역적으로 분쟁이 일어나면서 곳곳에서 분쟁이 일어나고 난민들이 속출하고 있죠. 사실 우리는 잘 모르죠. 여기 있으니까 경험을 해보면은 이제 많은 것들을 알 수가 있는데, 그 가운데 뭐냐면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시리아, 특히 시라크 쪽에서는 더 많이 일어나고 있죠. 거의 한 300만 명 이상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아프가니스탄 난민 초원을 2002년도에 아프가니스탄 전쟁이 11월 달, 2001년도 11월 달에 일어나게 되고, 많은 난민들이 아프가니스탄에서 피해서 파키스탄 지역을 들어가, 파키스탄을 딱 지나자마자 거기가 살만 지역이야. 가봤더니 뭐냐면 어린아이들이 이랬는데 이게 집이야, 집. 이게 집이야. 텐트가. 거의 6만 명이 어디도 갈 수가 없어.
파키스탄 안쪽으로도 못 들어가고 고향으로도 못 들어가고 이런 현상. 공부하는 공부방 멋있죠? 공부방이 이렇게 생겼어. 그리고 병원이라고 하는 데가 이렇게 생겼어. 여러분들 선배들 데리고 내가 이 지역을 갔었죠. 일부러. 그래서 난민촌들을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보기 위해서 이라크까지는 갈 수는 없지만 아프가니스탄을 중심으로 해서 아프가니스탄 난민들 살고 있는 것이 매우 열악한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간 곳은 달라이 라마가 있는 다람살라 티베트 난민들이 있죠. 수많은 사람들이 거의 뭐 100만 명 가까이가 거의 난민 생활을 하고 있어요. 티베트 난민들이. 이제 그러면서도 뭐냐, 한국 사회가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가장 어떻게 보면 어려운 시대죠. 지속적으로 분단, 냉전 체제 일어나고 있으니까. 이 한국이 풀어져야 세계 문제가 풀어진다고 얘기할 정도예요. 이념의 문제, 남북 간의 같은 민족이면서도 전쟁이 일어나서 수많은 어떤 갈등 그리고 원한 관계 이게 계속 있는 거죠. 아직까지도 남아 있으니까 이 문제가 풀어져야 되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자연 파괴 기후하고 온도가 쭉 올라가고 있는데 그런 현상들을 볼 수가 있죠. 인도네시아도 수도가 바뀌게 되죠. 자카르타에서 다른 지역으로 옮겨요. 왜? 물이 계속해서 올라가니까 자카르타 도시가 잠겨버려요. 그러니까 도시로 옮길 수밖에 없어요. 앞으로 그런 곳이 곳곳이 많아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질병의 팬데믹 현상이 세계 곳곳에서 만연합니다. 며칠 전에, 한 달 전에 내가 찾아봤어. 11월 30일. 그랬더니 거의 뭐 660만 명 이상이 죽임을 당했죠. 그래서 죽었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거의 6억 명 정도가 감염이 되어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신종교에서 병급 현상, 병이 만연한 시대가 돌아온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면서 뭐냐면 경제가 이렇게 됐다고 봤을 때 갑자기 이제 말해 인플레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경제 위기가 올해 내년 가장 크게 돌아올 것이다. 아주 고통스러운 시기가 돌아올 것이다라고 현재 보고 있는 겁니다. 그냥 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요단의 경쟁이 마찬가지고. 그러면서 뭐가 같이 문제가 되냐면 종교 현상에서 종교를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거죠. 이걸 탈종교 시대다. 이렇게도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뭐냐면 정신 위기가 오는데 어떤 정도냐? 1980년대는 영향력이 어때? 68에서 70% 아니에요. 그때는 민주화운동에 종교 지도자들이 수많은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명동성당을 민주의 성지다, 민주운동의 성지다고 얘기를 하죠. 많은 사람들이 종교계가 특히 종교 지도자들이 명동성당에서 선언을 하고 악력적인 군사정권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감옥을 갔던 것이죠. 그만큼 그런 역할을 할 때는 68, 70%의 지지율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았죠.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가 한마디 하면은 정부가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지금 이 현상은 뭐냐면은 영향력이 뚝 떨어져서 약 18%. 어느 정도 영향을 주고 있느냐 했을 때 18%까지 내려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러면서 뭐냐, 이 부분이 2021년도에 조사된 거거든요. 지금 2022년도죠. 팬데믹 현상의 이후에 그때보다도 더 내려가고 있어요. 이때보다. 그러니까 그러한 상황들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고 왜 이런 걸 그러면 어떻게 극복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고민들이 생각이 되죠. 그죠? 그래서 한번 그리고 이제 이거는 2021년도, 2022년도 코로나 상황이 뉴스에 전체에 나온 것들을 다 조사해가지고 수만 건이 돼. 그걸 하나의 도표로 만든 거예요. 수만 건을. 내 연구원 보고 이걸 같이 만들어보자 해서 만든 것인데 코비드19에서 가장 이 교회들이 어떤 문제들이 생깁니까? 그죠? 그래서 교회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특히 개신교 쪽에서 위기 현상을 더 많이 느끼고 있는 겁니다. 개신교 쪽에서. 이런 현상들을 왜 나타날까를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아주 면밀하게 봐야 돼요. 그럼 원불교는 어떠냐라고 할 때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면밀하게 조사는 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코로나19에 원불교가 대처를 일정 부분 잘했다고들 보는 거죠. 그러나 교도 수는 줄어들고 있고 털어져 나가고 그렇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제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교무님이 되고 또 그러면서 교화계나 교육계나 자신계에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넘어갈 거냐죠. 그리고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문제가 생기는 거죠. 분쟁의 문제, 갈등의 문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몇 사람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유발 하라리가 얘기했던 여러 가지 문제들 중 가운데서도 세계대전, 핵전쟁에 계속 위협이 다가오고 생태계 파괴가 된다. 그리고 디지털 제국주의가 아주 미국이나 중국이나 아주 집중을 해버리면서 나머지가 다 그러니까 디지털 제국주의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 속해버리는 거예요. 속해버리는 거지. 또 다른 차원의 어떻게 보면 식민주의, 경제 식민주의가 이루어지고 이걸 이제 종교학에서는 종속주의라고 얘기해요. 종속되어버린 거지. 또 다른 차원의 식민주의의 형태가 이루어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제레드 다이아몬드라는 사람 문명 붕괴를 얘기했는데 로마 문명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문명들이 흥했다가 왜 사라질까? 토인비도 얘기를 했죠. 로마 문명이 왜 그렇게 흥성했다가 1000년 정도 이상을 흥성했다가 사라지게 됐을까? 이제 그러면서 내적인 문제들을 많이 얘기를 해요. 내적인 문제. 외부적인 것도 있지만은 내적 갈등, 분쟁, 그러면서 약화되어지고 외부 세력 들어오고 스스로 그걸 감당할 수 없는 상태가 됐을 때에 결국은 무너지게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명도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문명의 파괴 여러 가지 얘기한 것 가운데 환경이나 기후 문제를 얘기하지만 적대적 관계, 우방의 협력,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사회 문제에 대해서 구성원의 위기 대처 능력이 저하됐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다시 얘기하면 어떤 문제가 생겨도 그 문제를 내가 대처하고 시행하고 그것을 내가 넘어설 수 있다고 보면 그건 문제가 지나갑니다. 위기를 극복할 수 있어요. 그러나 준비가 안 되고 그리고 그런 실력이 없고 그리고 그런 것을 대처할 수 있는 준비가 전혀 없이 그냥 방관하게 될 때 저는 위기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또 자크 아탈리라고 하는 사람이 얘기한 것이 뭐냐면 중요한 내용 중에서 팬데믹 이후에 이기주의적 생존경제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것을 넘어서야 된다. 이탈주의적 생명적 전환이 촉구된다. 이기주의적 생존경제가 어떤 겁니까? 특히 미국 사회를 볼 수 있는 거죠. 유럽 사회를 볼 수 있는 거죠. 맨 처음에 막 약이 개발이 되고 이렇게 됐을 때 어디로 주로 갔어요? 미국으로, 유럽으로, 돈 많은 데로. 그러죠? 그럼 뭐냐면 자국 이익을 중심으로 해서 세계 경제가 이루어지고 있고 자국민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문제를 먼저 풀어가는 그러니까 다른 민족들은 뒷전이야. 뒷전인 거죠. 이제 이런 상태에서 그런 방향이 뭐냐? 어떻게 가야 되냐? 생명경제로 가자. 이 표현이 나는 참 좋다고 생각이 돼요. 경제를 부흥시킬 수밖에 없는 거죠. 자본주의 사회에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경제가 부흥되되 어떤 형태로? 생명을 중시하는 경제로. 자연, 생명 모두를 중시할 수 있는 생명. 그런 경제로. 모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경제로. 생명을 존중하는 그런 경제로 가자. 이런 이제 제안들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것을 난 잘하고 있는 것, 실질적으로 잘하고 있는 것은 내가 여러 차례 이제 수업 시간에 얘기했지만 포플라레라고 하는 조직이 있어요. 가톨릭 내에 영적 조직이야. 근데 거기는 뭐냐면 이득이 나면 이득의 30%는 자동으로 그냥 가난한 사람들과 기부를 해버려. 나머지는 투자하고 재투자하고 그러지만은
근데 그런 것들이 하나의 마을 공동체를 이루고 기업 공동체를 이루고 세계의 가난한 국가나 민족이나 위에서 어쨌든 그냥 내는 거야. 어쨌든 어떻게 사용할 거냐 하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내가 포플라레를 좋아해서 공부도 가보고 회의도 가보고 그랬는데 나중에는 꼭 가봐야 될 장소 중에 한 곳이다 라고 생각해요. 자, 그러면 한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뭐 현상을 여러분 잘 아니까 일정 부분 잘 알죠, 그죠? 자, 그런데 한류가 역사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본 거야. 지금 현 시대 막 일어나자마자 갑자기 1990년대부터 일어났던 어떤 한국의 문화적인 어떤 전달이 아니라 오래로부터 이루어왔던 것 중에 하나다. 그런데 뭐냐면 동이전에 보게 되면 그 백성들은 노래와 춤을 좋아하여 나라 안의 촌장마다 밤이 되면 남녀가 대지어 모여서 서로 노래하며 우리를 즐긴다. 여러분들은 안 하죠, 그죠? 안 하죠. 근데 왜 어느 때 하느냐? 맨날 그렇게 한다고 보는 것이 아니라 제천 하늘의 제사를 지낼 때. 여러분들이 12월 2일 날 아까 사진 보니까 그러더만 포트폴리오 발표를 할 때 누가 노래 불렀나요? 네. 어떻던가요? 괜찮던가요? 네. 좋잖아. 그렇게 해서 음악과 더불어서 같이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때 뭐냐면 모든 부분들이 뭐냐면 제천 행사, 제천 의례를 지내면서 이게 이루어진다. 그러면서 마한 지역,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백제 지역이잖아. 마한 지역이라고. 마한 지역에도 마찬가지로 귀신을 모두고 5월과 10월 달에 신에게 제사를 지내고 마찬가지로 역시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는 걸 좋아하는 거죠. 근데 이게 무엇하고 연결이 된다?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제천의례하고 연결이 된다.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종사님을 내가 생각을 해봐도 대종사님께서 참 가사를, 시가를 참 좋아하셨던 것 같아. 아까 내가 뭘 본문을 읽으면 좋겠냐 그럴 때 아까 심청자, 춘향자에 대한 얘기를 하면 좋겠다. 같이 읽으면 좋겠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뭐냐면 고려 때는 고려목, 고려학, 고려양, 그 백제 시대 때는 일본에다가 불교 문화를 잘 건네줬죠. 그만큼 역할을 해왔어요. 근데 조선조 때 그렇게 못했다고 얘기들을 해요. 근데 그렇지만은 내가 더 많은 것을 싹싹싹 집어서 많이 집었어. 이미지가 뭐냐? 한류의 이미지가 K-팝, 드라마, 한류 스타, IT 산업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거 내가 좋아했던 대장. 몇 번 보지는 못했어요. 근데 대장금을 보여주면서 중국이나 그러면서 뭐냐면 막 수출이 되어지고 그래서 이란에 가봤더니 이란의 대장금이 시청률이 몇 %라고? 90% 나겠어. 그래서 내가 이란에 한번 초대받아서 간 적이 있어요. 그냥 물어봤지. 물어보고 대화하는 가운데 대장금이 아주 유행했다는 거야. 그러면서 뭐냐면은 나한테 얘기한 것이 뭐냐. 이때의 이란에 기록적인 일들이 생겼습니다. 그러니 무슨 기록이냐 그랬더니 범죄율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합니까? 예를 들어서 한 5% 된다고 봅시다. 평상시에 범죄율이 그 정도 되는데 평상시는 드라마가 시청되는 사이에는 범죄율이 몇 %라고 생각합니까? 0%래. 맞았어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이란의 범죄율이 이란도 아직 있단 말이야. 근데 드라마가 방영되는 시간대는 0% 이런 얘기를 했어요. 대단한 얘기죠. 그리고 내가 이제 그러면서 이런 사람들하고도 만나고 내가 그런 때를 젊을 때 그리고 이제 가서 또 그때는 뭐냐면 내가 이제 길 가다가 어떤 사람이 한국에서 몇 사람이 걸어가니까 어디서 왔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코리아 그랬지.
코리아 그랬더니 뭐는 주몽 그런 거야. 주몽은 잘 모를 거야 여러분들이. 근데 그 당시에 그 주몽이 고구려 건국시대에 드라마가 한번 쫙 방영이 됐었죠. 이란에 갔더니 90몇 %가 되더라고. 자, K-pop 멋있지. 그리고 BTS 웸블리 공연은 유튜브를 통해서 내가 거의 다 봤어. 감동적이었어. 아주 감동적이었어. 그리고 이게 이제 원래 사진이 뭐냐면 쫙쫙 퍼지는 건데 그냥 컷으로만 이제 보여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코로나 시대가 되니까 공연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실황 중계를 했지. 실황 중계를 하면서 세상 사람들한테 오픈시켰지. 그때 뭐냐면 트위터에 보면 2년 만에 팬들과 직접 만난 BTS 그래서 메타타임즈가 이게 이제 이게 아프리카네요, 그죠? 응? 그리고 이게 남아메리카고, 그 다음에 이게 북아메리카고, 그 다음에 이게 유럽이고, 그리고 아시아잖아, 아시아. 남아시아는 어때요? 인도네시아를 비롯해서 아시아는 쫙 보죠. 그 다음에 뭐 유럽도 이제 마찬가지고요. 유럽은 아주 핫하죠. 미국, 그 다음에 남아메리카까지, 그 다음에 어디도 이런 아프리카 지역까지도 BTS가 공연한다니까 트위터에 그냥 쫙 깔려서 같이 실황 중계를 아미가 수천만 명이야. 수천만 명이 BTS를 지원합니다. 그래서 누가 이제 경제를 연구하고 있는 사람이 조사를 또 해봤지. 매년 어느 정도 5조 정도의 경제 효과가 있다. BTS 전체를 따지면 몇 퍼센트 얼마나 되냐? 56조 정도 된다. 그만큼의 경제적으로도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만큼. 그런데 40대도 약 3%를 한다고 하니까 10대, 20대가 좋아하는 것만이 아니라 나이가 많은 40대 이상에서도 그게 있다. 나도 그 가운데 한 명. 아미는 아니지만 그래도 BTS의 음악이나 이런 가사들을 보면 정말 아름답고 좋아요. 그러면서 또 뭐냐 문제가 생기는데 좋아질 때에 뭐가 문제가 있냐면 반할리도 있다는 거야. 반할리. 그 가운데 뭐냐 아시아에선 지나치게 상업적이다. 미주, 유럽 다 이렇게 이게 순위. 중동에서는 뭐냐 40%가 부정적인 인식률 부분에서는 한류 스타일 부적절한 원행이다. 아프리카에서는 한국과의 역사적 관계다. 맨 밑에 건 좀 묘하죠, 그죠? 남북 문제. 아프리카에서는 북한을 선호하는 국가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 중동 지역이나 특히 아시아 중동이라고만 얘기했는데 여기에는 무슬림들이 살고 있는 인도네시아까지도 포함하고 있어요. 40%가 부정적으로 보고 있죠. 왜? 어떤 부분에서 종교적인 것, 문화적인 것, 풍습적인 것을 무시해버리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나라에 적절하게 그 문화를 퍼뜨리는 게 아니라 부정적인 영향들도 있다는 거죠. 그렇게 봅니다. 자, 그러면서 불교 명상 세계화가 이루어지고 있어. 달라이 라마는 지금도 인기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이분이 이제 지난 2달 전에도 특강을 했어. 법문을 하셨어. 그러니까 세계의 곳곳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오픈시켜서 그분의 말씀을 들었지. 나도 그걸 내가 직접 참관을 하고 들었어요. 근데 그런 가운데 달라이 라마의 영향력이 아직까지도 세계 곳곳에서 미치고 있다. 그리고 타임즈에서 얘기하고 있는 Science of Meditation, 메디테이션 명상은 과학이 아니에요. 그냥 선수행 정도가 아니라 명상이 곧 과학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세계 곳곳에서 학생들도 유대인 학생들이요. 이거는 이제 워싱턴에 선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이런 부분들이 점심시간 때라든지 또는 학교에서 잠깐 시작할 때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과연 뭘 할 거냐 이 말이지. 내가 여러분한테 얘기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 부분이야. 한류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 새로운 한류라고 내가 얘기를 했듯이 대종사님의 교법이 새로운 한류로서 전 세계에 퍼질 수 있는 우리가 기회를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근데 그러면은 뭐냐? 특히 이론상의 진리를 토대로 해서 결국은 대종사님이 우리들이 어떻게 진리를 가지고서 실천할 거냐라고 보여준 거죠. 이론상의 진리의 바탕을 한류인데, 그러면 그 가운데 그럼 우리가 말하는 한류가 뭐냐, 풍류가 뭐냐? 이제 정산종사님은 한류라는 표현 대신에 풍류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풍류로서 세상을 건지리라 그러셨죠. 풍류라는 말씀이 아주 구체적이진 않지만 큰 틀에서는 알 수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풍류란 말은 사실 최초원이 썼던 말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뭐냐, 최초원이 간단하게 네 글자로 얘기하면 현묘지도다, 현묘도다. 그럼 현묘지도가 뭐냐, 유골선 3교의 가장 중심된 내용을 담고 있는 한국의 고유한 정신문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신 특히 이 부분이 뭐냐, 유골선 3교를 통합하셨을 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의 교지도 통합 활용해서 광대하고 원만한 종교의 신자가 되자, 이 내용이 바로 큰 틀에서의 한류다. 모든 종교도 넘나들 수 있는 그런 원불교의 기본 정신, 그것이 뭐냐면 모두가 소통할 수 있는 것,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정신문화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여러분들이 공부했듯이 옛 노래를 좀 감상하시면서 춘향전, 신청전, 풍부전을 들으실 때 그러면서 그 내용을 가지고 얘기하죠. 그리고 대종사님이 음악을 잘 하셔요. 대종경에서도 말씀을 하셨어. 자기가 도인이 아니면 도인을 보아도 도인인 줄을 잘 알지 못하나니, 그러면서 딱 하고 자기가 음악을 잘 알아야 다른 사람이 음악이 맞고 안 맞는 것을 알 것입니다. 대종사님 음악을 모르면 이 말씀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음악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질문 하나 해볼게요. 대종사님, 우리 대종경에는 없어. 그러지만 대종사님께서 내가 유추할 때 대종사님께서 서양의 발레를 보셨을까 안 보셨을까? 정말 어떻게 보셨어? 유추하기를 내가 볼 때는 보셨어요. 충분하게 보셨어. 그러면서 뭐냐면은 한국의 고전 무용과 서양의 발레를 비교하면서 설명하신 본문이 있으시고, 우리의 고전적인 무용은 부드럽고 선이 아름답고 그러면서 우아하게 춤을 춰야 된다고 보시는 거죠. 그런데 서양의 발레는 그러셨어. 서양의 춤은 다리를 쩍쩍 벌리고, 이런 표현을 쓰였어. 다리를 쩍쩍 벌리면서 춤을 춰야 거기에만.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안 맞지만 그 사람이 볼 때 그게 전통이다. 그러니까 서로의 음악과 서로가 다르지만 그 내용들을 우리가 깊게 이해하고 그런 작업이 필요하다고 보신 것이죠. 이런 부분. 정산종사님께서는 성가를 얘기하시고 그렇게 하셨어요. 내 어려서 천어처럼 생각되기를 풍류로서 세상을 건지리라. 여러분들이 아까 부른 성가가 꼭 천어다, 이렇게 생각되었죠. 그리고 성을 그러한 풍류가 어떤 형태냐? 그 전경을 풍류에 올린 즉 옹왕이 춤을 추었다 하나니. 그럼 풍류가 도대체 뭐냐? 정산종사님이 이해하는 풍류는 바로 이런 화가 지극하면 천하의 기운이 따라서 통해지나니라. 그러니까 인화 이루어지는 모든 사람들이 서로가 화합할 수 있는 그러한 사상과 철학이 많이 보시는 것이죠. 이런 형태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서 원흉한 물복으로 이루어가라, 이런 말씀이
전부 다가 결국은 우리가 새로운 한류로서 인류 전체가 공유할 수 있는 사상을 제대로 전달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불법과 생각이 그게 아닌 그런 것이다 라고 보죠. 설명하고 싶은 것이 많지만 내가 한 2분 정도 안으로 내가 마무리를 할까 싶어요. 내가 하고 싶은 얘기 정말 많은데 사마르타 얘기만 하자. 내가 이제 종교학교를 공부를 하다 보니까 사마르타의 글들이 참 좋아요. 많은 글들이 가톨릭의 집안에 인도의 힌두교와 더불어서 같이 가톨릭의 아버지, 힌두의 어머니 그 가운데 태어난 사람이 사마르타인데, 그러니까 뭐냐면 가톨릭적 전통과 힌두의 전통을 어떻게 하나로 만나려고 했던 것 중에 하나죠. 그러면서 뭐냐, 일방향적 전도와 구원과는 종교와 종교 간의 충돌, 인류와 인류 간의 충돌, 운명과 문명 간의 충돌이 결국은 종교가 화합하지 못하면 모든 인류가 충돌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근데 그래서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만나야 될 것 아니야. 그지? 대산 선임 목사님이 유활정신 얘기하시고 교황을 만나시고, 그리고 그때의 아타원 전팔군 숭사님 참석을 하셨지. 여성은 안 된다고 했지만 우리 교단에서는 여성이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서 아타원님 참석을 하신 것이죠. 그리고 세계종교에 많은 것들이 보여. 1893년. 이것도 내가 조사를 싹 다 끝내고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 있지만 고종 때에 바로 여기를 보내기 때문에 종교 위에 보낸 것은 아니고 시카고에 박람회가 열릴 때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다양한 형태의 종교 간의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볼 수가 있지.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원불교가 어떻게 해야 되냐, 세계와 더불어서 소통하는 원불교. 그렇게 해야 서로가 만날 수 있을 것 아니에요. 그죠? 예, 어떻게 보면 전사님도 이렇게 이제 교정원장으로 계시는 많은 종교계 인사들하고 만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죠. 그리고 여러분들도 뭐냐면 서로가 만나서 소통할 때, 서로 다름을 알 때 비로소 내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너무 길게 얘기했는지 내가 모르겠어. 정말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시작하든지 간에 끝날 때의 마무리를 잘하고,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그리고 혼자서는 할 수가 없어요. 혼자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서로가 힘을 줘요. 서로가 힘. 그래서 원불교가 곧 세계의 주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같이 여러분들이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들 건강해야 되겠죠? 그죠? 튼실해야 되겠죠? 방학 동안에 잘 먹고 튼실하게 잘 지내다가 새해에 여러분 훈련날 때 같이 잘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